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그 질문에 머물러 보세요. 삶의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지혜에 숨겨진 힘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숲속을 걷다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삶의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높은 나무를 오르면 전체 풍경이 보이듯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같은 현실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미 치료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위해, 혹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믿음을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단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당장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아침 당신을 반기는 반려동물의 눈빛 속에,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소한 기쁨 속에, 때로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마치 물이 흐르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은 자신보다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면서 생명을 키우고 땅을 적시며 때로는 바위도 깎아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만 있다면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 정신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헬렌 켈러는 혼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의 지혜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의 힘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프랭클이 말했듯이 낙관주의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깊은 내적 작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 결국 그 바위를 깨뜨립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가장 단단한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아는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 수도, 또는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기쁨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삶의 어두운 순간에 의미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 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는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혹은 개인적인 성장과
배움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연과의 연결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산과 바다의 웅장함을 경험하고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술적 표현이나 창조적 활동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매일의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살아야 할 왜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날은 가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일깨우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도움을 주세요.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자신의 삶도 더 의미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진리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내적 힘을 키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의 것이며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저녁의 별빛,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3가지 주요 의미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성취하는 것. 둘째,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취하는 태도. 이 3가지 원천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통해 당신은 세상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것이 거창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 진실, 선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흐르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도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인내를 통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향해 자랍니다. 때로는 구부러지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지만 항상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의미를 향한 내적 나침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했는가? 삶의 의미는 큰 목표나 성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그 질문에 머물러 보세요. 삶의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지혜에 숨겨진 힘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숲속을 걷다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삶의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높은 나무를 오르면 전체 풍경이 보이듯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같은 현실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미 치료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위해, 혹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믿음을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단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당장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아침 당신을 반기는 반려동물의 눈빛 속에,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소한 기쁨 속에, 때로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마치 물이 흐르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은 자신보다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면서 생명을 키우고 땅을 적시며 때로는 바위도 깎아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만 있다면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 정신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헬렌 켈러는 혼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의 지혜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의 힘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프랭클이 말했듯이 낙관주의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깊은 내적 작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 결국 그 바위를 깨뜨립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가장 단단한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아는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 수도, 또는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기쁨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삶의 어두운 순간에 의미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 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는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혹은 개인적인 성장과 배움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연과의 연결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산과 바다의 웅장함을 경험하고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술적 표현이나 창조적 활동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매일의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살아야 할 왜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날은 가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일깨우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도움을 주세요.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자신의 삶도 더 의미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진리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내적 힘을 키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의 것이며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저녁의 별빛,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의미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성취하는 것. 둘째,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취하는 태도. 이 세 가지 원천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통해 당신은 세상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것이 거창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 진실, 선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흐르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도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인내를 통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향해 자랍니다. 때로는 구부러지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지만 항상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의미를 향한 내적 나침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했는가? 삶의 의미는 큰 목표나 성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